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어떻게 좀 주식 계좌 좋아요? 어때요? 다들 표정이 밝아 보이는데 아닌가? 네.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진짜로? 왜? 이렇게 우리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데 왜? 능력 부족인 것 같습니다. 다 아파래요. 지금 그래? 요, 요즘에 워낙 장이 안 좋아서. 빨간데. 오. 일하게 오. 또 끝날 때까지 모릅니다. 예, 우리 한번 또 지켜봐야 돼요. 송기훈 선생님 오늘도 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녹화일 기준으로는 이제 새해 첫 녹화라서 그죠. 올해 좀 증시 전망을 먼저 좀 들어보고 한번 오늘 시작해 볼까요? 예, 올해 정부가 바뀌잖아요, 사실. 네. 3월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신정부 효과라고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정부가 좀 바뀌면은 항상 많은 정책을 내요. 약간 무슨 서민 정책도 많이 내고 중소기업 정책도 많이 내고 수출 드라이브도 걸고 막 이래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실행을 하고 또 이른바 허니문 기간이라고 그러죠. 언론에서도 많이 도와줍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간은. 그래서 신정부가 출연했을 때 대체적으로 주식시장이 좋았어요. 역대.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올해 좀 좋은 기운이 있다. 예. 테마주를 떠나서. 테마주를 떠나서 일단은 SOC 예산이라고 해서 사회 간접자본 예산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경제 분위기가 좀 업됩니다. 업되다 보니까 주식시장도 약간 업되는 경향이 많이 있죠. 예. 좋습니다. 좀 기분 좋은 마음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어떤 내용 저희에게 강의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최근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정치권에서도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제 기업 분할에 대해서 좀 강의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좋습니다. 기업 분할의 개념과 기업 분할을 어떻게 투자에 활용할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852 송기훈 카카오톡에서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랑이가 있네요, 앞에. 올해 호랑이니까 호랭 기운이라는 큰 회사 안에 호랭 엔터, 예. 호랭 교육, 호랭 페이. 예예 이렇게 쭉 있으면은 이 중에서 하나를 떼어내가지고 새로 상장을 시키면은 IPO를 한다고 그러죠. IPO를 해가지고 새로 상장을 시키면 그게 이제 물적 분할이 되는 거고 이 자체에서 그냥 이 회사를 갖다가 분할을 하는 거예요. 큰 회사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100을 갖고 있으면 반씩 나눕니다. 반씩 나눠서 상장을 해서 A하고 B라는 회사를 만들고 나머지는 지주회사로 독립을 시켜버리면은 그게 이제 인적 분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인적 분할이나 물적 분할 이슈가 나오면은요, 대부분 주가가 좀 흔들리는 경향이 있어요. 장점은 자금 유치가 용이하다는 얘기예요. 신사업을 할 때는 굉장히 자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자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물적 분할을 이용해서 새로운 자금을 수요를 합니다. 자금을 유치해서 그걸 갖다가 신사업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물적 분할 같은 경우에도 자금 유치가 굉장히 편해요. 자금 유치가 편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한 회사가 있잖아요. 한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 밑에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금을 투자를 받으려면 그 전체적으로 자금을 투자받아서 이렇게 분할을 시켜야 되는데 어느 한 사업부를 떼어내가지고 자금을 유치하면 그 사업부에도 집중 투자가 가능하죠. 그래서 보통 성장산업, 신사업 이런데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이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을 이용해서 회사를 갖다가 나눕니다. 여기 혹시 궁금하신 거 들어도 모르겠죠 지금? 저 근데 왜 그 분할 뉴스가 나오면 왜 주가가 흔들려요? 분할 뉴스가 나오면 일단은 불확실성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거는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흔들리고요. 그 다음에 보통 분할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핵심 사업부를 떼어내는 겁니다. 편하게 얘기하면은 어떤 한 집이 있어요. 이제 아빠가 있고 가정이 있는데 거기서 장남이나 장남이든 장녀든 굉장히 능력이 좋아. 능력이 좋아서 돈을 굉장히 잘 벌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의 이제 가치가 높아지잖아요. 근데 장남이든 장녀든 분가를 해버려 버려요. 그러면 이 분가한 데는 계속 돈을 잘 벌 거 아니야. 남은 여기서 전체 자산에서는 줄어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흔들리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면 기업 합병이나 M&A랑은 좀 반대되는 개념. 반대되는 개념이죠. 인가요? 둘 다 이제 신성장 사업을 갖다가 어떤 취해가지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든다는 큰 개념에서는 M&A나 합병이나 분할이나 거의 대동소이예요. 근데 이제 M&A나 합병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돈을 들여서 다른 회사를 사는 거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 회사, 세계 국제 이제 반도체 자동차 반도체 회사를 인수하려고 지금 M&A 하겠다고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성장 동력이 어떤 정체가 있는 회사에서 성장성 있는 회사를 M&A 하면서 성장 동력을 갖추게 되는 거고, 분할은 말 그대로 자기 회사 내에 성장 동력이 있는 걸 따로 떼어내가지고 집중 육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약간 개념은 다르죠. 성장 동력을 찾는 거는 마찬가지지만. 자, 그리고 이제 기업이 인적 분할을 선택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대부분 인적 분할하는 경우가 지주사로 바꾸려고 많이 해요. 대표적으로 이 인적 분할을 해가지고 상장하는 회사가 뭐냐면 효성그룹 아시죠? 효성에서 4개 회사로 분리가 됐어요. 지주회사 효성, 효성 TNC, 효성 첨단 소재, 효성중공업 이런 식으로 분리가 돼버렸어요. 그 효성 TNC가 이 효성에서 인적 분할되고 나오면서부터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럼 효성 TNC만 올라갔냐? 아니죠. 거기서 분사한 효성학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분사했던 효성 첨단 소재,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탄소 섬유를 유일하게 만듭니다. 이 탄소 섬유가 어디에 쓰이냐면은 이 수소차 탱크, 연료 탱크 여기에 주로 많이 써요. 그래갖고 독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장성이 시장에서 주목받으면서 효성 첨단 소재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분할이 되면서 이 세 개 업체가 굉장히 많이 주가가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인적 분할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걸 이용해서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게 이제 인적 분할이고, 물적 분할은 말 그대로 떼어내는 거예요. 어느 회사 하나, 사업부를. 최근에 가장 핫한 게 이거예요. LG화학. LG화학이 100만 원이 넘어갔었거든요, 사실.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요. 아마 60만 원대까지 빠졌을 거예요, 최근에. 가정에서 굉장히 돈을 잘 버는 장남이나 장녀가 분가해버린 거예요. 실질소득이 줄어들어버린 거예요, 그 가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저하된 거죠. 그리고 그 빠져나간, 분가한 배터리 사업부가 1월 달에 상장을 해요, 이번 달에. 가칭 LG 에너지 솔루션, 이름은 정해졌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이걸로 상장을 합니다. 시장에서는 이 기업 가치를 약 100조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100조. 어마어마하죠. 당연히 LG화학에서는 그만큼 100조 원이라는 게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가치가. 그러니까 LG화학은 당연히 빠져버렸죠. 그래서 물적 분할하고 인적 분할이 일어났을 때 주가는 반드시 변동이 일어나요. 그 변동이 일어나는 거를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잡아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죠. 그 LG화학 이제 투자하셨던 분들은 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따로 이제 그쵸. 떨어져 나오는 건데 예. 그러면 그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는 갖고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안 좋은 뉴스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물적 분할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LG화학 입장, 주주 입장에서는 안 좋아. 왜냐면은 인적 분할이 되면은요, 가령 아까 효성을 예를 들니까 효성을 다시 이렇게 효성 그룹주를 갖다가 100만 원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4개 회사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100만 원을 갖고 있던 거를 4개로 나눠서 다 줘요. 주식을. 효성이라는 걸 25% 갖고 있고요. 100에서 나눠서. 그다음에 효성 첨단 소재 25, 그다음에 효성 TNC 25. 이런 식으로 나눠줘요, 주식을. 근데 이 물적 분할이 일어나게 되면은 기존 주주는 아무 권리가 없어져 버려요. 새로 IPO를 해가지고 신규 공모를 해버려요. 이게 신규 공모를 하다 보니까 기존 주주한테 어떤 메리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물적 분할하게 되면은 보통 주가가 빠져요. 그래서 물적 분할 공시가 나왔다, 아니면 예정이 나왔다 이러면은 무조건 정리하는 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물적 분할 공시가 나오면은 어떻게 된다? 팔아라.
팔아라. 예. 이 기업 분할을 하는 이유는 아무튼 물적 분할이랑 인적 분할이랑 완전히 다른 차원이네요. 그렇죠. 물적 분할은 새로운 회사를 하나 만드는 거고, 인적 분할하는 경우는 보통 이 순환 출자골이라고 그러잖아요. 순환 출자. 그러니까 A가 B한테 투자하고 B가 C한테 투자하고 C가 다시 A한테 투자하고.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고리가 문제가 생기면 전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룹이. 그래서 이 순환 출자 고리를 끊기 위해서 물적 분할을 한 거예요. 인적 분할을. 그래서 이 지주사 설립을 하기 위해서 인적 분할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 물적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신규 자금을 유치하는 용도로 많이 해요. 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물적 분할보다는 인적 분할이 좀 더 유리합니다. 물적 분할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아무 메리트가 없어요, 사실은. 보시면 여기 보면 LG화학이 있죠, 그죠? LG화학이 있고 밑에 쭉 있잖아요. 사업부가 있어요. 전지 사업부를 떼어냅니다. 떼어내서 이 밑으로 들어가죠. LG화학의 석유화학 사업부, 첨단, 생명과학 있고 하나가 생겨요. LG화학이 이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거든요. 보유해서 이제 이게 모회사가 되는 거고 밑에가 자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자 동시상장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 모자 동시상장을 했을 때 개인 주주들의 피해가 너무 크다. 이래서 이거를 갖다가 좀 제한하는, 모자 동시상장을 못하게 하는 이런 법안도 지금 추진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가장 개인 투자자들이 싫어하는 부분이에요. LG화학 하면 가장 생각나는 게 뭐예요? 배터리. 네. 세계 1위잖아요. CATL 빼고. 걔네는 이제 중국에서는 1위지만은 전 세계적으로는 LG화학이 1위거든요. 그것 때문에 투자했는데 그걸 떼어버리는 거예요, LG화학에서. 떼어버려서 새로 회사를 만드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러면 LG화학에 투자할 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에 투자할 거예요? 당연히 에너지 솔루션이죠. 그러니까 메리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존 주주는 흔히 말하는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개인들이 공매도와 함께 굉장히 원성이 많은 그런 문제가 좀 최근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흔히 미국에는 이 모자 상장을 동시에 잘 안 해요. 이 동시 상장했을 때 모회사 주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집단 소송을 많이 걸어요. 집단 소송 걸었을 때 굉장히 금액이 천문학적으로 소송 거는 거 아시죠? 그게 무서워서 동시 상장을 못 해요, 사실은. 그리고 동시 상장 얼마 전에 한 회사가 있어요, 미국에서도. 그럴 때는 새로 상장하는 회사의 지분을 상당 부분 이양을 해줍니다. 그래서 동시 상장하더라도 기존 주주한테 피해가 없게 많이 배려를 해요. 우리나라는 그게 없이 동시 상장 얘기나 이 물적 분할 얘기가 나왔을 때는 그 주식을 건드리시는 게 안 좋아요. 무조건 팔고 그 상장하기까지 건들지 마세요. 선생님, 저 질문 있습니다. 예. 그럼 선생님이 이제 지난 강의에서 네. 남들이 이제 팔 때가 사실은 살 네. 타이밍이라고 하셨는데 예. 그럼 물적 분할 뉴스가 나오고 그쵸. 사람들이 정리를 하고 주가가 이제 요동을 치면서 빠지면 예. 이제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예. 이제 회사에 지금 주가가 들어갈 만한 가격인지 그걸 봐야 되는데 그렇죠. 오늘의 강의의 핵심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상장할 때까지는 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할 때까지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상장하면은 이 지분 가치는 변한 게 없어요. 이 기업 가치를 다 가지고 있죠. 이 회사가, LG화학이. 그래서 만약에 얘가 시총이 100조가 되면은 LG화학 밑에 시총 100조짜리 자회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연결 회계 기준으로는 다 그 회사의 LG화학이 이익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물적 분할이 나서 나쁘다고 다 팔았는데 상장하면은 이게 다 반영이 되는 겁니다. 악재는. 상장하고 나서 들어가면 돼요. 이게 오늘의 키포인트. 물적 분할했을 때 팔아라. 그리고 그 자회사가 상장하고 나서 공략하자. 이게 오늘의 첫 번째 키포인트. 저 한 가지 또 질문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면 만약에 100만 원 하던 게 물적 분할 후에 60만 원이 됐어요. 그쵸, 예. 근데 이게 다시 100만 원으로는 가지 않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물적 분할을 했기 때문에 가치의 한 덩어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원래 이론상으로는 다시 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자회사 가치는 사업부로 있든 자회사로 있든 이 회사 밑에 있는 거기 때문에 바뀌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가치는 늘어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사업부로 있을 때는 이 기업 가치가 없었잖아요. 사업부니까. 근데 새로 상장하면서 시장에서는 지금 100조 정도 예상하니까 100조 정도의 가치가 생긴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만큼 늘어난 거예요. 이 LG화학의 입장에서는. 모회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자회사가 가치가 늘어나서 커진 겁니다. 이익이. 이론상으로는 올라가야 돼요. 100만 원까지. 100만 원에 더 가야죠. 이론상으로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모회사는 이른바 지주사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특이한 게 지주사는 할인을 해요. 평균적으로 한 30에서 40%, 많으면 50%까지 할인하고요. 평균적으로 한 30% 내외를 할인을 해줘. 그러니까 그걸 좀 감안하셔야 돼요. 지주사 개념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물적 분할 예. 때 이제 팔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 정확한 타이밍은 언제가 저게 뭐 공시 뜨자마자 아니면 공시 나오면 바로 파는 공시 게 좋습니다. 나오면 예. 아.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런 최근에 이제 또 이런 내용이 나오는 회사가 있습니다. 물적 분할 내용이 포스코. 지금 포스코가 얼마 전에 회장이 그랬죠. 자기는 이 철강 자회사는 따로 상장을 안 하겠다. 배당을 늘리겠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일단 그 뉴스가 나오죠. 손 안 대는 게 좋아요. 예. 이게 이제 물적 분할을 이용해서 하는 매매 방법. 물적 분할을 통한 매매는 예. 일단은 팔라. 팔고 나서 어떻게 한다? 상장한 이후에 팔아. 아. 예. 그러면 그러면은 방향성이 읽힌다는 거죠. 그렇죠. 상장한 이후에는 이 자회사 가치가 인정이 돼서 다시 올라가요. 상장을 안 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없죠. 상장하려고 물적 분할하는 아, 거니까. 무조건. 예. 아. 저도 질문 하나만. 그럼 방금 검색해 보니까 LG화학 시총이 한 50조 정도 되던데. 그렇죠. 근데 지금 배터리 사업부만 빠져나와서 100조가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됐는데 그게 시총이 100조가 돼 버리면은 어떻게 보면은 원래 그러면 50조짜리 안에 있던 회사 안에 있는 사업부가 100조짜리 가치를 가진 사업부라는 건데 그쵸. 그럼 애초에 사업부에 있을 때에는 이제 LG화학에서는 그 가치가 반영이 안 돼 있었던 거겠네요.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성장성 같은 게 이제 LG화학에다가 프리미엄을 주다 보니까 LG화학 자체가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다 보니까 온전히 그 프리미엄을 못 누려요. 그래서 분할 상장하는 거예요. 그 프리미엄을 누리고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분할했을 때 할증을 받습니다, 보통. 왜냐하면 가장 핫한 사업부만 하니까. 그래서 또 자회사 상장하는 게 SK 이노베이션이 자회사를 상장하죠. 뛰어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배터리 사업부를. 그래서 SK 이노베이션도 노터치. 그걸 꼭 기억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나오면은 팔아라. 그리고 상장한 이후에 공략해라. 그러면 이제 모회사와 자회사의 이 지금 예. 물적 분할 이후에 그거는 상관관계는 알겠는데요. 예. 다른 자회사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자회사도 여러 개 있죠. 물적 분할을 하면 다른 네. 자회사들끼리의 주가는 어떻게 뭐 영향을 받나요? 다른 자회사는 별개의 독립법인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예. 최근에 보시면은 뭐에 투자하신 거 있죠? 카카오. 안 좋죠. 그죠? 카카오에서 빠져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있죠. 카카오 게임 있죠. 또 뭐 있어요? 카카오뱅크. 다 빠져나왔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카카오. 아,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한없이 빠지죠.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죠. 한없이 빠지고 있죠. 이제는 카카오 스탁도 상장한다고 합니다. 안에 그 카카오 스탁이 있거든요. 또 빠지겠네요. 그렇죠. 안 좋죠. 자, 기업 분할이 과연 소액 투자한테 유리한가? 우리나라 시스템상 둘 다 좋지는 않습니다. 둘 다. 둘 다 안 좋아요. 그나마 근데 인적 분할을 이용해서 또 매매하는 방법이 있어요. 인적 분할을 공시하면 분할하는 회사 있잖아요.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분할하고 상장을 합니다. 상장을 하면 지주사 지분을 정리해가지고 신선되는 사업부 회사 주식을 사는 겁니다. 인적 분할하면 나눠준다고 그랬죠, 주식을. 25%씩, 4개로 나누면 25%씩 주잖아요. 그럼 25%를 빼가지고 나머지 3개 25%씩 낸다가 분할해서 넣어놓으시면 돼요. 이제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효성이라는 회사, 이게 효성이 4개 회사로 분리가 됐어요.
이게 7만 원이거든요. 7만 원대에서 한 12만 원 정도까지밖에 안 갔어요. 보시면 상장하고 확 빼버려요. 그죠? 주가가 상장하고 지주사기 역할하니까 확 빠지죠. 밑에 효성화학은 올라가죠. 상장한 날 하나는 확 급락하고 하나는 효성화학은 올라갔어요. 사업회사는. 그리고 거의 5배가 올라갑니다. 고점까지. 효성화학이라는 회사는. 자, 다음 효성첨단소재도 마찬가지죠. 거의 10배 가까이 올라갔어요. 상장하고. 마찬가지로 효성TNC도 거의 10배가 올라갔어요. 근데 아까 효성은 어떻게 됐어요? 1배 반. 그것도 상장하고 한참 있다가 올라간 거죠. 지주회사 하니까 빠져버려요, 보통. 그래서 동시 상장을 하면은, 인적 분할 상장하면 상장하는 날 정리를 하세요, 시가로. 정리를 해가지고 신설되는 사업회사를 분할해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두 번째 핵심 포인트. 제가 아직 이해가 살짝 덜 돼서 그런데 네. 그러면 이제 인적 분할한 그 회사의 지주 회사를 제가 가지고 있었으면 그쵸. 어느 날 이제 계좌에 딱 들어가 보면은 제 보유 종목이 늘어나 있는 개념인 거네요. 그렇죠. 만약에 100이라는 거를 갖다 100만 원을 갖다가 가지고 있었어요. 이 A라는 회사를. 근데 얘가 이제 인적 분할을 해요. B하고 C로. 그러면은 계좌에 들어가면은 전체적으로 A, B, C 다 합치면 100만 원이 맞아. 100만 원이 맞아요. 세 개를 합쳐야지만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눠진 거예요. 100만 원이. 그러면은 그 새로 이제 네. 그 상장되는 회사를 보통 이제 청약으로 공모주로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냥 자동으로 아니죠. 그게 물적 분할이에요. 그게 물적 예, 분할이에요? 신규 상장해서 공모 IPO를 거쳐서 신규 공모를 받는 게 물적 분할. 인적 분할은 기존에 있던 거를 갖고 있어서 주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거를 갖다 이제 헷갈리시면 이렇게 분류하시면 돼요. 인적 분할을 하면은 거래 정지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회사를 쪼개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근데 물적 분할을 하면은 거래 정지가 안 일어나요. LG화학 지금 계속 거래되잖아요. 그리고 자회사가 상장이 되잖아요. 얼마 있다가. 그죠? 그렇게, 거래 정지가 일어나면, 이거는 인적 분할이구나. 거래 정지가 안 일어나면 물적 분할이구나.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어요. 좋습니다. 이 물적 분할, 인적 분할 관련해서 궁금사항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 그리고 카카오톡 852 송기훈 검색해서 친구 추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송기훈 전문가님의 와일드카드 종목을 만나보겠습니다. 이게 또 오늘의 핵심. 코로나? 예, 코로나 오미크론. 그죠? 이 오미크론이 사실은 이 변이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잖아요. 변이가 많은데 이제 치명률이 좀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루에, 그죠? 100만 명 이상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경제봉쇄는 없다고 해요. 경제봉쇄를 안 하면은 가장 여러분들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여행. 그죠? 1순위가 여행일 거야, 아마. 네. 여행만 가려고 지금 코로나만 잠잠하면 여행 가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 땅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텔 레저 업종 중에 한 종목입니다. 오늘 갖고 온 게. 궁금하시죠? 너무 궁금합니다. 올해 그리고 영업이익이 가장 많이 늘어난 업종 중에 하나예요. 영업이 늘었다고요? 영업이익이 올해 가장 많이 늘어난 증액될 업종이에요. 늘어날. 예. 올해 영업이익이 가장 많이 늘어난 업종으로 제일 많이 늘어난 업종이 호텔 레저 업종이고요. 두 번째가 조선이에요. 조선. 세 번째, 네 번째가 반도체, 자동차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복 여행 너무 답답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남자들 보통 군대 가면은 그 군대가 힘든 게 아니라 갇혀 있는 게 답답한 거거든요. 사실 제일 힘들거든요, 그게. 마찬가지, 좀 갇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보니까 조금만 풀리면은 여행 가려고 다들 준비를 칼을 갈고 있죠. 그래서 호텔 레저 업종. 네? 중추적인 종목입니다. 오늘 갖고 온 게. 그럼 뭐 투어로 끝나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여행사가 아니에요? 여행이죠, 맞죠. 그 여행 업종도 맞죠. 하나투어, 모두투어 다 여행 업종 중에 하나죠. 근데 뭐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호텔 레저라고. 호텔로 끝나요? 호텔 레저라고. 뭐지?
궁금하시다면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최대한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좀 그래도 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저 종목으로 재미 봐서 저기서 쫑파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포인트만 딱 짚고 마무리를 할게요. 네. 물적 분할 뉴스가 나오면 무조건 팔아라. 그리고 공략할 때는 물적 분할된 신규 자회사가 상장한 이후에 공략해라. 이게 오늘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적 분할. 인적 분할을 나왔을 때는 상장한 날 지주사는 가급적 정리를 해라. 정리를 해서 사업회사 지원을 늘려라. 예, 오늘의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오늘 아주 알찬 강의가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저 종목이 뭔지는 한번 녹화 끝나고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예. 자, 오늘도 알찬 강의 전해주신 우리 송기훈 전문가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체 차렷! 소세기 경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